퀴즈 나오셨고 여기도 유퀴즈 나오셨고 저만 안 나와서 더 약간 위축되고 긴장이 더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외향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 인간애가 넘치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쟤는 되게 사람이랑 노는 거 좋아한다 아니라 지 각성 수준을 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약간 오해를 받고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뭐 가가지고 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죠. 네. 오늘 날이 또 워낙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그 어린이 정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직업병일 수 있는데 이게 좀 뭔가 행복하다 보면은 저희는 너무 이제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순간순간 좀 떠오를 때도 있어요. 진료실에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많죠? 나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다. 네, 불행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가이드를 드리는 편인가요? 원래 뭘 하면서 좋았는지 좀 떠올려 보시게 하고 그거를 작은 거라도 해보시도록 네,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서 그래도 좀 괜찮았던 순간들은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도 해보고. 네. 지금 황경 선생님 말한 게 다 정답인데 사실 진료실에서 느끼는 거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네. 뭘 해도 잘 안 돼서 게다가 우리가 진료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뭔가 저희가 짧게 드리는 말에는 또 이 사람 뻔한 얘기하네라고 이런 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 많이 추천드리는 책이 있거든요. 행복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 그대로 바이블이다. 그렇죠. 네, 네. 집대성된 책이다. 누가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서은국 교수님을 정말 저희가 운수 좋게 채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유퀴즈 나오셨고 여기도 유퀴즈 나오셨고 저만 안 나와서 더 약간 위축되고 긴장이 더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정말 행복의원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많고 제 진료실에 있는 책을 빌려 드릴 때도 있고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닐 때 워낙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행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많으니까 이 책의 내용을 정말 많은 강연에 있어서 좀 인용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냐를 좀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네. 유전인데 그 중에 외향성이라고 나오죠. 행복 연구가 갑자기 심리학에서 시작된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외향성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행복 연구하다가 이제 나중에 외향성의 중요성을 안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시차를 두고 얘기한다면 1980년대 초반 정도에 외향성이라고 하는 특질에 자꾸 걸려서 함께 나오는 게 특성 중에 하나가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해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도 처음에 좀 의아스러웠던 게 심리학자들도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살다가 운 좋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것이지 이걸 어떤 인간의 되게 기질적인 내면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연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외향성이 끌려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외적으로 살면서 좋은 나쁜 일들이 행복을 다 전적으로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질적 성격적 특질이 상당히 관여한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명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심리적인 경험이 한 몫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행복 연구가 시작된 넓은 백그라운드 스토리이기도 해요, 외향성은. 그러니까 행복을 먼저 찾다 보니까 외향성이 나온 게 아니라 외향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네. 네. 네. 근데 사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MBTI에서는 EI로 나눠서 사람들이 저도 그 둘로 나누는 게 마음에 참 들지 않지만 본인을 그냥 저는 I예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저는 E예요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I인 분들이 훨씬 많이 오시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좀 E였던 분들도 우울하고 힘들어지다 보면은 I의 성향으로 많이 또 바뀌시잖아요. 검사를 다시 하다 보면. 그래서 MBTI 얘기를 먼저 꺼내진 않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그래서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이제 좀 외향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냐, 애초에 나 이렇게 타고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돌아오거든요. 아주 당연한, 직관적으로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향성, 외향성은 반대말이 아니고 낮은 외향성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내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막 언해피하고 이런 특성은 외향성이 아니라 신경증이라고 하는 특성과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외향성이 높고 낮음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해피하냐 좀 덜 해피하냐를 좌우하는 것이지 불행과 연관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호모사피엔스의 96%는 충분히 해피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격이 뭐든 간에, 그런데 이런 자리에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가끔씩 나오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불행함을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는 사회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게 어떤 마케팅의 전략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있나? 근데 사실은 그 비현실적인 이상부터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은 사실 없거든요. 그건 뭐 빌 게이츠도 맨날 걱정거리가 있고 왕이든 대통령이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그냥 우리 인생은 흰 벽이고 거기에 파리 한 마리 붙어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민감하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냐, 가령 일상에서 대학생들 샘플이긴 하지만은 하루에 수십 번씩 그냥 비핑,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카톡이라고 합시다. 너 지금 무드가 어떠니?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크게 퉁쳐가지고 해피하다, 언해피하다, 중간 했을 때 중간 밑에 지금 상태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해피해 죽겠어 이런 애들도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불행과 행복 동네에서 나는 행복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게 너무 보편적인 무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약간 안 좋은 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기억에 남아서 그것에 되게 큰 뭔가 문제시 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향적인 분들도 언해피하다는 게 아니라 외향적인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평균값이 좀 낮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전혀 아니고,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만큼 행복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향적인 분들이 이런 영역에서 약간의 스스로 핸디캡을 만드는 부분은, 스스로 약간 사람과의 만남을 조금 자꾸 고민하다가 그냥 난 오늘 그냥 넷플릭스 볼래, 자꾸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누적분은 쌓이면 그것에 누적치는 그런 약간의 차이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외향성이고, 그 외향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사람쟁이 성격이다라고 묘사하시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외향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막 잘못 생각하면 맨날 친구 만나놓고 쟤 되게 무슨 인간애가 넘치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없어요. 내향적인 사람보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차이가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개인차를 설명할 때 이해할 때 뿌리가 뭐냐면, 이 각성 수준의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사람이 어떤 너무 자극이 없는 상태도 굉장히 못 견디잖아요. 그냥 심심하고 무료하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자극이 있는 것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적정 수준의 자극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을 밑에 일 때는 심심해. 넘어가면 투머치야. 그래서 나 집 와서 쉴래. 왔다 갔다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어느 수준이 적정 레벨이냐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의 레인지는 좀 높고 어떤 사람은 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외향성이 전형적으로 레인지가 위에 설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일상에서 내가 채워야 되는 자극의 양이 꽤 커요. 그래야만 이 역치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내향적인 사람은 이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8에서 10이 좋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은 한 5에서 7이 적당선이에요. 그래서 5, 6만 되면 투머치야. 난 집에 갈래. 근데 외향적인 애들은 아직 모자라잖아요. 난 집에 안 가. 그러니까 뭐 2차 가, 3차 가. 계속 귀찮게 노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고 뭐 전화하고 하는데, 순진하게 생각하면 쟤는 되게 사람이랑 노는 거 좋아한다. 아니라 지 각성 수준을 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내향성, 외향성의 가장 근원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약간 오해를 받고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뭐 가가지고 3차 가자고 하는데 집에 간다. 쟤는 뭐 혼자서 노는 거 좋아해? 전혀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플레저의 크기가 최근 논문들을 보면 외향성이 높은 친구들이 아니라 내향적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커요. 그런데 아주 쉽게 역체에 도달하기 때문에 큰 파티에 가는 건 싫어해. 그래갖고 카페에서 뭐 그냥 밤새 눈물 그냥 노닥노닥 얘기하고 이런 게 적성에 많고, 우리 낯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내향적인 사람들 그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막 사람과 어울리고 하는 걸 좀 덜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덜 좋아하고 이거는 우리의 대표적인 잘못된 직관 중에 하나예요.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이 사람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알겠다. 근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와서 질려서, 그리고 피곤해서 이제 못 나가겠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좀 넷플릭스 보다 잠들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뭐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럼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데, 그게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크게 얘기한다면, 아무 보탬이 없는데 그냥 재밌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 뭐 이런 애들. 그런데 진짜 하나도 재미없는데 저 사람이랑 알아두면 안면 터놓으면 뭔가 도움이 되겠고, 이건 약간 뭐랄까 인스트루먼트나 도구적인 만남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야만 되는 만남들도 있고, 이런 지금 후자에 속하는 것들은 불행의 대표적인 원인이죠. 근데 사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뭐 만나야 되는 것들이 번잡할 정도로 많고, 이런 사회가 되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이제 고단함을 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국과 같은 이런 유교적인 사회 같은 데에서 이런 만남이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플레저가 아니라 이런 어떤 의무나 책임, 비중이 이제 큰 사회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내향적이신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하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가기 전에 처음 누굴 만나러, 또 친구든 걔 만나면 오늘 뭐 어떨 것 같다는 약간 예상을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을지. 또 근데 특히 또 잘 모르는 모임 같은 데는 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향적성이 높고 낮은 사람이 나타내는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외향적인 친구들은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훨씬 적어요. 야, 내가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뭐 나하고 뭐 지내면 돼. 근데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저울질을 해. 그래서 실제로 되게 좀 어색할 것 같고, 뭔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아유, 오늘은 그냥 혼자 있을래. 그런데 누구의 지금 예상이 더 맞느냐, 이건 약간 예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를 경험을 한 다음에 무드를 측정하는 게 진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값은 무조건 만났을 때 더 해피해요. 내향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은 나갈 때는 이러지만 실제로 나가면 별거 아닌데? 그러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다가 오기를 잘했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는 항상 머뭇거림 같은 게 큰데, 그런 맥락에서는 좀 화이팅 해가지고 나가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진료실에서 맨날 듣는 얘기죠. 맞아요. 진짜 막 선생님 고민돼요 막 이랬는데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그래도 나가길 잘했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맞아요. 결국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민보다는 그냥 나가는 게 무조건. 하지만 이게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갔을 때 진짜 더 재밌어야 돼요. 네. 저는 이번에 책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행복 압정을 많이
이렇게 좀 해둬야 되게 행복을 좀 자주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그거 조금 자세히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때 이 스키너라고 하는 행동주의자가 등장을 했었어요. 이분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환경, 어떤 자극을 받고 매를 맞으면 그 행동을 안 할 것이고 누가 사탕을 주면 더 할 것이고 아주 거의 로봇스러운 수준에서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게 되게 좀 설득도 있지만 또 생각하면 되게 반감을 샀어요, 심리학에서는. 야, 인간이 무슨 실험실의 쥐니? 인간은 영혼도 있고 고독도 느끼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 그러면서 이 반감의 물결이 어쩌면 너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런 거, 환경이나 이런 것의 중요성보다 모든 것은 약간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예. 그리고 이것이 약간 심리학의 뭐랄까 슬로건이 한때 됐고 지금도 상당 부분 그래요. 그런데 다시 너무 이제 오바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행복이나 이런 거는 내가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사실 100% 어떤 외부의 어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미묘한 인풋을 가지고 그 인풋이 출발이 돼서 그것과 관련된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예요?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인풋은 외부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일기를 써. 이거는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일기를 쓰니? 그러고 쓴다고 해피해지느냐? 넌센스죠. 그게 아니라 그 큰 그림의 근원적인 것의 출발은 감사할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즐거워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웃고 싶지 않아도 웃음이 왜냐면 새어 나오는 일들을 일상에 좀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압정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압정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냥 가족들이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뭔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비명이지 이게 무슨 생각을 해갖고 비명을 질러야 되겠다 아니듯이 진화 역사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즐거움을 줬던 경험이나 자극들을 일상에 많이 최대한 구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은 어떻게 하면 되게 수동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물인 것이지 만들어내는 억지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소원드리면, 학교에서 학부생들이랑 이제 뭐 이런 면담도 가끔씩 하고, 그럼 이제 4학년이 되는 졸업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뻔한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해. 그런데 제가 늘 남기는 말은 너 좋아하는 걸 해.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받게 되는 씁쓸한 대답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되게 수직적으로 달리기만을 해왔던 어떤 사회에서는 자기에게 무엇이 즐거움을 주는지를 발견할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압정을 던지라고 하면 압정이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압정을 찾는 것, 이거는 누가 엄마가 카톡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바보짓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이 지금 자기 발견의 시간 같은 것들이 나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약수터밖에 못 가.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자기한테 주고 그 일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서제스션이에요. 이제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놓치는데, 결국 그거는 자신이 찾는 수밖에 없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복의 기원을 쓰신 서은국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책 내용 정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고,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밖에 못 여쭤보는 게 사실 너무나 아쉽고요. 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유퀴즈가 나오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